모임지기 건강국문어 미녀 개그우먼 김승혜입니다. 와. 아, 제가 미녀 개그우먼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개그우먼 김승혜입니다. 와! 역시 반응이 다르네요. 네, 우리 원장 선생님들도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칼 사랑방 방지기 소화기내과 전문의 고상진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은 그냥 소개만 하는데 사랑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사랑방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저의 진료 성향이긴 한데요. 저희 이제 진료실을 그냥 진료실이라는 느낌 딱딱한 것보다는 궁금한 게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저랑 얘기 나누고 가시는 사랑방으로 역할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진료 시간이 좀 깁니다. 아, 긴가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 사람 속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위장 속은 다 아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경민입니다. 와! 어떻게 오늘 제 속도 어떤가요? 어떤 속을 아니, 요 안에가 훤히 보인다고 하시길래. 아이언맨도 네. 슈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도 제 장비가 있어요. 다. 아, 네. 아니, 그래서 또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동네 주치의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 주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은 한강이 바라보고 있는 뚝섬 한강공원 인근에 위치한 자양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자양동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소풍 나가기 좋고 스포츠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아, 보통은 뭐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병원 주위만 소개할 줄 알았더니 이 한강이 바라보인다고 굳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집값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애석하게도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또 그걸 몰랐네요. 우리 선생님은 또 어느 동네 주치이십니까? 저는 일산의 탄현동이라는 곳인데요. 네. 저희 동네에 유명한 건 이제 방송국 스튜디오가 있고 그 스튜디오 촬영하시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또 유명합니다. 제가 많이 가잖아요. 제가 유명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안 오셨죠? 아니,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네, 어떻게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일산을 가도 이렇게 좀 할인이나 뭐 이렇게 무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험 진료를 하니까 네네. 할인을 하면 안 되고요. 아, 좀 예. 덜 기다리게 아.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미리 이제 연락을 하고 오시면 몰래 접수를 올려놓겠죠, 이제. 아, 미리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조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네. 미리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이 또 그 학생들 소풍과 체육대회 기간이면서 막 가족 나들이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막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고 하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식중독이죠. 아, 식중독. 아주 시기적절하게 얘기를 나눠볼 오늘의 주제 질환은요, 바로 식중독과 대장 질환입니다. 빠밤빠밤. 뭐 예능 많이 나가보셨나봐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거는 매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매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중독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데 식중독과 그 장염, 이게 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장염은 그 좀 넓은 의미의 카테고리고 그 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식중독이고 네, 그렇다고 보셔야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장염을 걸렸을 때, 근데 이게 살이 쪽 빠지니까 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일부러라도 자기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장염이 걸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네. 설사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체액 소실이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체중 감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 마시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물 마시면요? 아픈 사람만 손해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식중독은 그 여름 대표 질환 아닌가요, 진짜? 네, 여름 대표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세균이나 기생충에 의한 장염 또는 식중독이 유행을 하는 시기고요. 네. 차가운 겨울철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흔하게 식중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꾸준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어떤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만 아니라면 거의 뭐
우리 소화기 병원에서는 거의 매일 매일이요? 거의 매일 여러 명을 보시죠. 그리고 이게 꼭 세균 증식이 아니어도 조리하는 사람이 손을 안 씻으면 그 손에서 묻은 그 독소 때문에 예, 그 바로 식중독이 걸려서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름에는 또 이제 빙수를 또 많이 먹으니까 뭐 식중독이 더 늘어나고 뭐 대장균도 뭐 검출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 대장균이란 게 대장에 사는 균인데 사실 대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빙수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는 거는 이 변이 묻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식중독이든 장염이든 이 세균이 몸에 들어가지 않도록 먼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예방법을 이경민 원장님께서 닥터 레시피로 이제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팁을 전수해 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일반 환자분들이 손 씻는 걸 되게 간과하고 있는데 손만 잘 씻어도 감염성 장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고 장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깨끗이 손 씻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손 씻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손 씻기는 별거 아닌데 어떻게 잘 씻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손을 대충 씻으면 항상 병에 걸리는 이유가 이 엄지손가락 이 부분이 잘 안 닦이고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 이 사이사이에 균이 남아있게 되고 또 이 손톱이나 손가락 끝에 항상 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손등이나 손바닥은 이렇게 씻으면 잘 씻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비누를 이용해서 양손을 이렇게 열심히 비벼주시고 그리고 한쪽 손바닥이 한쪽 손등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손가락 사이사이가 잘 안 닦인다고 했죠?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를 열심히 비벼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쪽이 항상 균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잘 비벼주시면 세균이 다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서로 마주해서 이렇게 비비듯이 닦아주시고 아까 손가락 끝에 균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끝을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벼주듯이 닦고 그리고 반드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헹궈주셔야지 물이 정체된 물은 세균이 다시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한 손으로 질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파리 같네요. 그 다음에 주름 사이,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 주름, 그 다음에 손톱. 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잘 닦아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식중독에 이어서 또 대장 질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대장 질환이 뭐 한두 것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막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과 아주 재미있는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짧은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개그맨들이 이런 코너 같은 거 준비하거든요. 네. 친절한 닥터스 건강 이상형! 빠밤. 어허. 첫 번째 A.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아침 공복에 배변 아니면 B. 식사 후 배변.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왼손이요? 식사 후 아침?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침.
사실 네. 두 손을 다 들려다가 네. 굳이 꼽자면 오른손을 든 거고요. 사실 그 식사 후 배변이 비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관이 늘어나면서 배변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배변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매 끼마다 화장실 가시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뽑자면 아침에 쾌변을 하시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변 반사가 일어나니까 이 먹는 활동에 의해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이제 하루 한두 번이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아침 공복 시에 변을 봤다는 것은 이제 그 전날 먹었던 어떤 자극적 음식 이런 게 이제 뭐 술 먹고 다음 날이나 이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극적인 증상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식사 후 배변으로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뭐 아침 공복에 하신 분들은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볼일 보고 이제 생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건가요? 그게 이제 규칙화됐다면 둘 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뭐 저녁에만 안 보면 괜찮은 거죠? 아니 그것도 이제 규칙적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오, 저 몰랐어요. 확실한가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남 얘기를 듣고 와서 누구는 이게 좋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몸에 맞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 생활 습관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들을 굳이 남이 좋다는 거에 의해서 무리하게 규정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단식 후 숙변 제거. 아니다. B.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 제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하나, 둘, 셋. 서로 계속 반대네. 네, 왜 그런 거죠? 한 번쯤은 이렇게 같이 나올 법도 한데. 자, 선생님이 먼저 단식 후 숙변 제거. 저는 이제 이 단식이라는 포커스보다 숙변 제거에 조금 더 의미를 뒀고 뭐 단식이 뭐 얼마나 길어지는 단식이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숙변을 제거하는 것은 좋다. 뭐가 나가야 들어올 것도 있잖아요. 자꾸 쌓이면 빵빵해지고 안 맞아요. 좋죠. 그런데 음식을 자꾸 이게 음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 장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만해지고 예, 과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숙변 제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가지고 매운 거를 그렇게 찾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면 병원에 오시죠 이제. 매운 닭발 먹고 맞아요. 배가 아파요, 설사예요, 장염인가요? 뭐 아시면서 다 오시죠. 네. 그쵸. 네, 내일 병원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하루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드시더라고요. 네. 아니,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제로. 이게 장 건강에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이제 포인트를 이제 박 원장님, 아니, 이 원장님과 좀 다르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숙변 제거 포인트보다는 식사에 의미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숙변 제거가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둔 거죠. 아무래도 식사를 잘 하지 않으시면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떨어지면 오히려 숙변 제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편하게 적당량의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장 건강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적당량. 제가 제일 잘 쓰는 단어죠. 그게 참 어려운데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도 그렇게 어렵다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채소와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을 때 어떤 게 더 장 건강에 좋은지. A. 착즙기. B. 믹서기. 하나, 둘, 셋. 또 다르네요. 네. 착즙기. 그게 더 좋나요? 그러니까 이게 착즙기는 이제 짜는 거잖아요. 짜니까 이제 영양소 파괴가 좀 적다. 믹서기는 갈면서 발열이 일어나면서 좀 영양소 파괴가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또 섬유질 섭취 면에서는 믹서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착즙기는 이제 찌꺼기가 버려지고 주스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찌꺼기도 먹을 거면 이제 뭐 섬유질, 믹서기가? 그렇죠.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사실 둘 다 답은 없어요. 이거 착즙기랑 믹서기 회사들이 서로 다 각각 주장이 달라요.
아,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회사에 맞춰서 네. 구매하는 게 낫겠네요. 네, 네, 그렇죠. 선생님은 근데 또 믹서기를 또 선택하셨잖아요. 사실 이 원장님이 거의 앞에서 설명을 다 주신 거긴 한데요. 저는 이제 식이섬유에 포인트를 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즙기 마실 때 깔끔하고 좋죠. 식이섬유나 이런 게 없고 맛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식이섬유를 좀 섭취를 좀 강조하자고 저는 믹서기를 고른 겁니다. 아, 식이섬유를 하려면은 믹서기가 조금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둘 중에 뭐 무리가 없으니까 좋아하는 회사에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라는 거죠? 뭐 그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A. 아침에 먹는 유산균. B. 잠들기 전 유산균.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하나, 둘, 셋. 짠. 드디어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아유,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시원한 답변이 아니네요. 이게 아침에 먹는 게 좋냐, 잠들기 전에 좋냐, 어떤 게 좋나요, 진짜?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공부가 아침에 더 잘 되냐, 저녁에 더 잘 되냐. 같은 질문이야. 공부 언제가 더 잘 되세요? 전 새벽에요. 그럼 새벽에 늦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새벽이요? 네. 아, 진짜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 좀 적절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아침이냐 저녁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단 하나 이제 먹을 때 이게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딱 밝혀진 건 아닌데 이게 뭐 빈속에 먹는 게 좋냐, 식후에 먹는 게 좋냐 맞아요. 막 다 달라요. 찾아보면.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논문도 찾아봤는데 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위에 산성 환경을 살짝 이렇게 좀 올려준 다음에 그때 하나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장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다르고 활동이 다른데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요 시기가 좋다라고 해서 강조해서 이 시기에만 유산균을 복용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전에 드시고 식후에 드시고 또 저녁에 드시고 이게 다양하게 복용을 방법을 취해 보시면 본인이 가장 편한 타이밍을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맞는 시간대에 방법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건강 이상형 코너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아, 네. 근데 저는 약간 두 분이서 계속 이게 달라가지고 어디 장단에 이걸 맞춰야 되나. 사실 우리 사람 몸은 몇 가지를 제외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 사람에 맞춰서 맞는 방법으로 또는 기호에 맞추셔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너무나 딱 정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정답을 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 몸에 맞는 게 정답입니다. 또 약간 적당량 이후에 자신의 몸에 맞는 거를 찾아라.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장내에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장내 세균층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세균층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안에서 나름대로의 제가 표현을 자리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와, 트러블 발음 너무 멋있었어요. 창피합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또 설사가 막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게 세균 증식에 의해서 장염이 걸리면 장내 세균이 증식하게 되니까 설사를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하라. 이제 이것 때문에 세균성 장염 환자에게는 지사제를 안 쓰고요. 오히려 좀 설사를 이제 좀 이렇게 막지 않고 수분 섭취를 주로 이렇게 권하죠.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유산균 처방을 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유익세균을 좀 증가시키고 유해세균을 좀 떨어뜨리려고 그런 치료를 합니다. 오늘 또 그 조상진 원장님께서 급성 대장증후군일 때 알아두면 아주 쓸모있는 의학 레시피를 또 알려주겠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빠밤. 네, 오늘 말씀드릴
급성 레시피는 급성 설사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구 수액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구액 수액 제제는 아주 집에 있는 간편한 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시고요. 소금 1티스푼, 설탕 8스푼, 오렌지 주스 1컵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이제 위장 장애가 발생했거나 설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존재는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제 이온 음료 등인데요. 이 이온 음료는 건강하신 분에 있어서 설사가 발생하셨을 때는 경구액 수액을 대체해서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시판되는 매실차라든지 이런 음료들은 삼투압이 상당히 높은 음료이다 보니까 오히려 설사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메디컬 소프모님 우리 동네 지치 친절한 닥터스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경민 원장님과 조삼진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아주 건강한 장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배워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아직 궁금한 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러면 위 내시경은 건강검진할 때 1년에 꼭 한 번씩 받거든요. 네네. 그러면 대장 내시경도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괜찮은 건가요? 아, 나쁠 건 없는데 1년에 한 번은 좀 횟수가 너무 자주 받는 거고요. 보통 만 40세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은 한 50세에서 받으라고 돼 있는데 미국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한국은 의료비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좀 더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죠. 보통 한 5년 주기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조금 안 좋은 용종 같은 게 그 개수가 많고 네. 크기도 크고 그러면 좀 더 그 받는 주기를 뭐 2, 3년으로 좀 당겨서 받으셔야죠. 사실 내시경을 받는 동안은 아프신 것보다는 실제로 약을 먹고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과정이 힘들고 실제로 그 상황이 더 내시경 하는 사람보다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강에 지금 좀 적신호가 와 있던 분이나 또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현재 탈수가 진행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대장 내시경을 강행하시다 보면은 탈수, 전해질 불균형, 저혈압 등이 발생해서 오히려 내시경을 받기 전에 힘들어서 실려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하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부터. 네. 배가 아프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속설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본인의 증상을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런 질병도 다 궁금한데 결국은 병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니까 꼭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이 이제 상주하는 병원에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 통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그 전에 이제 손도 씻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유산균 먹고 하는 거고 이거는 꼭 빠뜨리지 말고 내시경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대장 질환 하면은 이게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배우고 가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네 주치 친절한 닥터스 다음 모임의 주제는요, 바로 비만입니다. 다음 정보도 기대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